안성일 더기버스 대표가 진승영 워너뮤직코리아 전 대표와 작년 5월 피프티피프티 템퍼링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안성일 대표와 진승영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13일과 5월 17일 3분이 부모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녹취록에는 두 사람이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험담하고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부추기는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템퍼링 의혹이 안성일과 워너뮤직 코리아 그리고 삼푼이와 부모들이 공모해 시도한 것이라는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안성일은 미니진 어두어 이사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 언급하기도 했고 돈으로 음원 사이트 순위 차트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법적으로 위험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디스패치는 녹음을 공개했다가 얼마 후 비공개로 바꿨는데 안성일의 결정적 목소리를 이야기왕TV에서 공개합니다. 피프티 키나,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 5명의 멤버들이 위버스 커뮤니티의 팬들과 인사를 나누며 첫 소통에 나섰습니다. 벅스에서 피프티는 5위에 올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제 10일 저녁 8시 23분 키나가 처음으로 위버스 피프티 팬 커뮤니티에 인사말을 올린 데 이어 5명 멤버들이 모두 소통에 나섰습니다. 키나는 트웬이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앞으로 위버스에서 자주자주 보아요. 앞으로도 트웬이 끼니 걱정 많이 할 거니까 저녁 꼭 챙겨 먹기라고 인사했습니다. 이어 예원은 트웬이 안녕. 위버스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트웬이. 앞으로 우리 자주 소통해요 라고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이어서 하나는 트웬이 너무 반가워요. 위버스에서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우리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앞으로 더 친해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또 아테나는 트웬이 여러분들 위버스로 자주 소통할 수 있다는 마음에 설레네요. 저희 앞으로 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어요 라고 인사말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샤넬은 트웬이. 이렇게 위버스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신나고 행복해요. 우리가 앞으로 나눌 이야기들이 너무 기대되네요. 이제 자주 만나는 날만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 잘 보내길 바라요. 밥도 잘 챙겨 먹고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5 멤버들의 인사말이 커뮤니티 아티스트 코너에 올라오자 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팬들은 수많은 댓글로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현재 키나의 인사말을 보면 좋아요 숫자가 2,000개가 넘고 댓글은 700개가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한국 팬은 물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팬들도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성일 템퍼링 녹취록 공개 소식입니다. 디스패치가 11일 안성일 대표, 진승영 전 워너뮤직 코리아 대표가 각각 지난해 5월 13일과 5월 17일 피프티 멤버의 부모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안성일 대표와 진승영 전 대표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험담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부추기는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5월 13일 더기버스 사무실에서 있었던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안성일, 정세현 세나 아버지 정씨와 어머니 백씨, 정지호 씨오, 시오 아버지 정씨와 어머니 우씨, 정은아, 아란 아버지 정씨와 어머니 박씨, 그리고 키나 아버지 송씨 등 10명이었습니다. 키나와 아란은 참석자 명단에 없었습니다. 먼저 부모들을 만난 안성일은 전홍준 대표가 피프티에 대해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피프티가 빌보드에 진입한 순간부터 완전 180도로 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홍준 대표가 인터파크로부터 받은 90억 원의 성급금이 모두 멤버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고 거짓 정보를 전달해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아울러 안성일 자신이 워너뮤직 진승영 대표를 만나 바이아웃 딜을 했다며 그 전제 조건은 자신이 피프티를 맡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워너코리아는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저씨 뭐야 안 대표님이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워너뮤직 코리아 클레이튼 대표를 만나서 딜을 받은 게 전 대표님한테 200억을 넘겨드리고 얘네에 대한 모든 소유를 워너뮤직이 관리하는 형태가. 근데 워너뮤직의 전제 조건은 그럼 안 대표님이 계속 맡아주셔야 돼요. 그로부터 4일 뒤 부모들은 당시 워너뮤직 코리아 대표였던 진승영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진승영은 전홍준 대표가 피프티로 대출을 받아 남자 아이돌을 키우는데 쓸지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워너뮤직 코리아는 아티스트들이 선택한 대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삼푼이는 6월 19일 투명하지 않은 정산 등을 이유로 돌연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또 삼푼이 부모들은 몰래 피프티 상표권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어트랙트는 외부 세력의 피프티 멤버 강탈 시도가 있었다면서 외주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워너뮤직 코리아를 배우로 지목했습니다. 법원은 정산자료 제공, 건강관리 등 의무가 위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어트랙트는 세나, 시오, 아란즉 삼푼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며 1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푼이는 최근 전홍준 대표를 상대로 약 3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프티 컴백에 대한 방해 공작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디스패치 내용 중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드립니다. 안성일은 대화를 주도했는데 정확치 159분 16초 동안 52,756자 발언을 설파했습니다. 다시 말해 안성일은 대화의 71%를 이끌었고 나머지 9명이 29%를 채웠습니다. 대화의 키워드는 13가지로 압축되는데 원어 93회, 전홍준 90회, 계약 55회, 미국 52회, 비안 40회, 정산 37회, 레이블 29회, 해외 28회, A안 26회, 소송 19회, 성급 18회, 유통사 17회, 해지 11회 등이었습니다. 디스패치는 안성일의 템퍼링 증거를 입수했다며 안성일 뒤에는 워너뮤직이 있었다. 피프티 사태의 배우는 명백히 안성일과 워너뮤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성일은 전홍준 대표에 대해 정산과 성급금을 문제 삼으며 험담을 했습니다. 그는 A안과 B안을 제시했는데 가처분 인용과 워너 레이블행이 담긴 B안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안성일은 가스라이팅을 했는데 한부모가 전 대표님은 아이들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으신가요? 라고 묻자 안성일은 계획이 있을 수가 없죠. 계획을 하신 적이 없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안성일은 전홍준 대표를 무계획의 아이콘으로 만들었고 한탕주의를 꿈꾸는 오래된 매니저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안성일은 갑자기 빌보드에 진입한 순간부터 완전 180도로 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성일에 따르면 전홍준 대표는 워너뮤직에 200억 원 제안을 뿌리쳤고 대신 다른 유통사를 기웃거리며 돈돈돈한다며 비하했습니다. 안성일은 당연히 그 누구도 워너뮤직 제안을 안 받을 거란 생각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200억 바이아웃을 던졌는데 지금 머릿속에는 하이브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성일은 또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지난 2022년 전홍준 대표는 인터파크로부터 바비킴, 하성운, 신인 걸그룹 등의 신규 앨범 독점 유통을 전제로 성급금 90억 원을 따냈습니다. 성급금은 아티스트의 빚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일은 빚더미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피프티에 들어간 직접비는 작년 5월 기준 30억 원이고 즉 이 비용만 매출해서 공제하면 됩니다. 그 결과 키나는 지난 연말 플러스 정산으로 돌아서고 수천만 원의 정산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안성일은 40억을 받기로 하고 제가 맡았어요 라고 말했는데 어트랙트 측은 안성일한테 40억을 왜 줍니까? 그 돈을 걸그룹에게 쓰는 거죠. 라고 반박했습니다. 안성일은 회사의 자금 경색도 문제 삼으며 하이어 때 되게 힘들었어요. 아무리 시스템을 짜드려도 오너 리스크가 너무 심하니 이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아티스트 디펜스 업무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트랙트 측은 당시 회사가 많이 힘들었죠. 그건 맞아요. 1집 하이어가 잘 안 됐으니까. 4곡 모두 뮤비를 찍어줬어요. 돈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1집 프로듀서는 안성일입니다. 왜 그건 빼놓고 말하죠? 라고 안성일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안성일은 큐피드의 성공 신화에 대해 대중들은 틱톡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프로모션 초기부터 아시아만 타겟팅을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트랙트에 확인한 결과는 큐피드로 아시아 프로모션을 진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성일은 미니진 어두어 대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안성일은 저 LA 있을 때 어두어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니진 이사 금액을 제안하고 거기 나오는 신인 맡아달라 그러더라고요. 라고 허세를 부렸습니다. 안성일은 미국 가서 해외 아티스트들과 콜라보까지 정리하고 온 상황이에요. 라디오 스테이션 시상식까지 다 잡아놓고 왔어요. 보그 US랑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메인 표지 모델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몽클레어, 벤츠 등이랑 광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무슨 이상한 치킨 광고하면 안 되잖아요. 틱톡도 다 만나고 왔어요. 스페드업 버전 그런 거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성일은 멜론 등 음원 사이트 순위 차트를 돈으로 올릴 수 있다고 위험한 발언도 했습니다. 안성일은 한국 타겟을 하게 되면 띠를 산다고 해요. 순위 차트는 돈만 있으면 올릴 수 있어요. 국내는 8만 나오면 100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8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성일은 전홍준 대표가 하이브 US와 계약하려는 이유는 전 대표님이 행사비 몇 %를 따로 먹으실 거예요. 라고 말하자 한 부모는 미치겠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안성일은 윌리엄 모리스라는 미국에서 제일 큰 에이전시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윌리엄 모리스의 전 세계 할리우드 스타들이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아델, 브루노 마스 담당자랑 지금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라고 자기 자랑을 하며 허세를 이어갔습니다. 안성일에 따르면 미니진이 먼저 어프로치했고 몽클레어, 벤츠 등은 예비 광고주이고 틱톡 본사와는 스페드업 업데이트를 공유하는 사이이고 윌리엄 모리스에도 친구가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안성일은 인맥 중 워너뮤직 그룹의 사이먼 CFO를 이야기하고 이 사이먼 CFO는 통수돌의 빌드업 재료로 계속 쓰였습니다. 안성일은 워너뮤직 그룹의 전체 CFO 사이먼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워너뮤직에 근무할 당시에 굉장히 예쁘게 봐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미국에서 되게 좋게 만들어 왔어요. 조건은 번 돈에서 니네가 들어간 비용 다 가져가. 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성일은 워너뮤직에서 일한 적이 없기에 완전 거짓말입니다. 전홍준 대표를 비하하고 자신을 칭송하고 어트랙트를 비난하고 더기버스를 칭찬한 이유는 바로 피프티피프티를 워너뮤직으로 데려가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안성일은 워너뮤직은 글로벌 회사예요. 엄청 큰 회사예요. 전 세계 모든 로컬에 다 유통사를 갖고 있는 정말 큰 회사예요. 국내에선 뚫지도 못해요. 저는 거기를 다 정리해놨단 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성일은 전 대표님은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국내 유통사 다니면서 어떤 근거 자료도 없이 금액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원어는야. 이 아저씨 뭐야? 라고 하는 거죠. 라고 전홍준 대표를 비하했습니다. 안성일은 피프티피프티를 지키기 위해 전홍준 대표와 멤버들을 떼어놔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게 바로 통수돌의 시작이며 템퍼링의 증거입니다. 안성일은 워너뮤직 클레이튼 진승영 대표를 만나서 딜을 했어요. 전 대표에게 200억 원 주고 얘네들 피프티에 대한 모든 소유를 워너뮤직이 관리하는 형태로 바꾸자고 라고 말했습니다. 안성일은 4일 뒤 워너뮤직 코리아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안성일은 근데 워너뮤직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안 대표님이 계속 맡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라고 자신이 피프티를 맡는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2023년 5월 17일 논현동 워너뮤직 코리아 지하 회의실에서 비밀회동이 열렸는데 참석자는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진승영을 비롯 윤영근 전무 그리고 삼푼이 부모, 키나 아버지 등 9명이 참석했습니다. 진승영은 전 미국 사람이거든요. 텍사스에서 태어났어요. 제 이름이 클레이튼. 도이치뱅크 시카고 IDB 쪽에서 오래 근무했어요. 이제는 음악산업 전문가입니다. 7년째라서 고수가 됐어요. 라고 소개했습니다. 진승영은 안성일처럼 전홍준 대표 디스 비하하고 조롱하고 모략했습니다. 진승영은 이분이 사실 고생한 건 맞거든요. 그분의 경영 능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홍준 대표의 직상장 꿈을 비난했는데 이는 워너뮤직의 200억 제안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기저에 깔려 있었습니다. 진승현은 지금 직상장 얘기 나오면 안 되거든요. 노래, 아티스트, 팬층 이걸 키우는 게 다른 거 안 하고 이것에 신경 써야 할 분이 좀라고 말했습니다. 진승영은 전홍준 대표님이 약간 좀 아이들을 활용해서 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 돈을 피프티에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계획에 사용될 건가? 저는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진승영은 제가 전 대표님께 들었던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남자 아이돌 그룹 2개를 따로 키우려고 하는데라고 왜곡했습니다. 또 진승영은 피프티는 음원 매출이 상당해요.
저희가 브랜딩하면 대출 없어도 되는데 사실 그게 다 멤버들 부채와도 연계되거든요. 자기가 돈을 많이 땡겨서 남자를 키우는데 쓰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라고 말하며 워너뮤직으로 데려오려는 의중을 드러냈습니다. 진승영은 회사가 차입을 한다면 피프티를 위해서 써야 해요. 피프티를 레버리지로 해서 다른 데 쓰는 건 위험한 행동이에요. 전 대표님은 그게 좀 의도인 게 보여요. 피프티는 그렇게 돈 많이 필요 없어요. 라고 템퍼링 계획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영근 전무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외부로 나가거나 아니면 전홍준 대표에게 들어가면 어쩌면 저희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는 거고요. 성일 대표도 되게 곤란한 입장이 되는 상황이다. 정말 조심스러운 일라고 보안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진승영은 이건 제 개인적인 마음인데요. 전 대표님 사실 운도 실력인데 이 사람도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아티스트들이 좋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대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모님들 소송은 가볍게 하면 안 된다. 할 거면 끝까지 하는 것이라며 포커처럼 블러핑하면 안 된다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부추겼습니다. 또 아티스트의 합심, 부모님들의 합심, 그리고 우린 버텨내서 이기겠다. 이런 다짐이 중요해요. 조금 시작했다 빼면 지금보다 상황이 안 좋아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진승영의 가스라이팅의 산푼이 부모들이 끝까지 소송 전에도 버티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워너뮤직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 부모가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 당장 아이들이 지낼 숙소나 연습실을 쓸 수가 없을 텐데 어떤 계획인가라고 하자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신 숙소와 연습실은 정말 작은 거예요. 그건 정말 작은 거라 저희가 마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워너가 사법에 대해 많이 안다면서 사건을 빨리 종료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안성일 대표를 통해 해주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어 저희가 쓰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검찰총장 하다가 대법관을 해서 은퇴한 분이에요. 지금까지 진 적이 없어요. 저희가 적극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논란 당시 워너뮤직 코리아를 외부 세력으로 지목했는데 워너뮤직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작년 6월 당시 워너뮤직 코리아는 아티스트와 소속사 의견을 존중하며 글로벌 유통사로서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어트랙트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라고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워너뮤직은 앞에서는 존중의 입장을 밝혔지만 뒤에서 모사를 꾸몄고 조롱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승영은 전홍준 대표는 성을 방으로 바꾸셨어요. 거의 방시혁 대표님이 된 그런 느낌. 제가 변호사님 빨라 잡아드릴 테니까 이분들이 조언해 주실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어 모든 부모님들이 갑자기 막 정산서 왜 안 줘요? 그러면 너무 티 나잖아요. 근거를 모아야 해요. 계약서, 정산서, 문자 등을 맞춰보면 어떤 스크립트가 나오는 거죠. 라고 꿀팁도 내놓았습니다. 2023년 6월 산푼이는 워너뮤직과 안성일 등의 코칭을 받아 정산 누락 등을 해지 사유로 들었습니다. 진승영은 소속사가 1%만 잘못해도 법원에서는 아티스트 손을 들어주는 트렌드가 좀 있어요. 이건 소속사에게 안 좋은 거죠. 모든 계약서를 점 하나까지 지키긴 힘들잖아요. 정산 한두 번 늦거나 뭐 안 보여줬어도 그것만 가지고도 깨져요. 라고 가처분 소송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깨진 건 피프티의 탈출 계획이었습니다. 워너뮤직의 탈출 시도는 드러났고 글로벌 기업인 워너뮤직은 개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안성일에 무리하면서도 원대한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산푼이와 부모들, 그리고 안성일, 백진실 등은 130억 원 손해배상 그 이상의 범죄자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구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노하면서도 정의구현을 위해 전홍준 대표와 새로운 피프티를 응원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소식은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벅스에서 가장 빛나는 컴백 투표가 진행 중인데 피프티는 현재 5위에 올라 있습니다. 가능하면 벅스 음원 사이트에서 투표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1위를 하면 컴백 아티스트에게 삼성동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로 선물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음악 중심, 뮤직뱅크, 더쇼 등 방송을 비롯 여러 투표가 필요한데 지금부터 관련 앱을 다운로드한 후 투표에 참여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성일 관련 소식을 길게 다루다 보니 다른 이야기가 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성일과 워너뮤직의 템퍼링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받았을 듯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홍준 대표와 피프티 응원을 통해 정의구현을 향해 나아가야 할 이유를 확실히 다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정의구현을 위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